자, 여러분 교재 128쪽 우리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 상품과 부동산 상품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일반 상품, 예를 들면 라면 할까요? 바로 공급 바로 되죠? 바로 되면 탄력적. 부동산은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늦습니다.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자, 일반 상품은 구매 횟수는 뭐다? 빈번, 아이스크림, 빈번 하루에 뭐 하나씩 드시죠? 빈번하게 발생하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구매 횟수는 뭐다? 일회성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일반 상품은 가격 예측이 쉬우나 부동산 상품은 가격 예측이 어렵습니다. 자, 일반 상품은 정보 수집이 쉬우나 부동산 상품은 정보 수집이 어렵죠.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 일반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가 분명하나 부동산 상품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소비자, 팔려고 내놓을 때는 공급자가 되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고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사항 중 유사한 내용끼리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 자, 국지화, 부동성의 특성이죠. 자, 부동성,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이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지적인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이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죠. 이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우리는 부분 또는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1번 맞고 2번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예측을 고려를 해야 되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된 게 아니죠. 우리는 비표준화가 됐습니다. 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예, 표준화가 어렵다. 뭐가 되죠? 비표준화. 그렇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가 곤란하다. 자, 4번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또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공급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는 질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고, 재화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우리가 분화되는 경향도 있고,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부동성, 자, 부동성, 또 부증성,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주기가 어렵다.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죠.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을 우리는 또 자주 출제를 하는 지문. 자,
네 번째,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래에 있어서의 비공개성,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죠. 자,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 우리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 이 부동산 시장이나 우리가 주식 시장은 이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적 시장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어디까지만 나타나죠? 중강성까지만 나타나죠. 그래서 중강성까지의 시장,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중강성까지의 시장이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번 문제로 갑니다. 130페이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부증성의 특성에서 공급은 한정되어 있더라도 이 수요에 따라 자원을 우리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맞는 질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자,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여기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이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서 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다가 포인트죠. 맞는 질문. 이 거래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전한 경우가 많죠. 거래의 비공개성이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이렇게 단기에는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어요.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죠. 자,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는 비탄력적이면 장기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공급을 늘려줄 수 있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완만한,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한 뭐가 된다? 탄력적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맞고 4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우리가 수요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고 이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뭔가 증가하죠.
이렇게 대체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거든요.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가격은 뭔다? 상승.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상승한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은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우리가 수반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132페이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작다. 탄력적은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폭은 어떻게 돼요? 가격의 변동폭은 크죠. 비탄력적일수록 크고 탄력적일수록 작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취득세의 강화는 수요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 공급의 비탄력성. 그러면 택지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택 공급도 택지 공급이 어려우면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비탄력적. 그래서 비탄력적으로 우리는 만드는 요인 맞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동그라미 가격 상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주택 공급의 감소 또 감소의 동그라미. 자, 이런 얘기죠. 자,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 주어졌다. 항상 수요, 공급이 주어지면 균형이에요, 균형. 자, 이 균형보다 낮은, 이 균형보다 낮은 수준의 이렇게 가격을 규제를 하죠. 이게 바로 뭐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는 우리가 이 가격의 상한선이야. 상한 가격. 그러니까 가격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상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규제를 했잖아요. 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공급자는 이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급량을 뭐 한다? 감소시킨다. 자,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인 공표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까지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한 정보의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이 되는 메커니즘, 기구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우리는 허용이 되나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한된다. 이러면 무형의 권리도 우리는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 거래 비용, 중개 수수료,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의 입지성으로 인해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우리가 가격 결정에 있어서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은 부분 하위시장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정답.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 기준은 질적 규제, 양적 규제가 아니라 질적 규제라고 하죠. 틀렸고, 우리가 5번도 많이 내죠.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이렇게 공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강성 효율적 시장. 예,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틀렸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개념 1번 맞습니다. 1번 정답.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 이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강성 효율적 시장의 어느 누구도 결코 우리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하면 하면 안 돼. 차이가 있고, 또 효율성의 정도도 같다 하면 안 돼. 나라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죠. 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다. 자,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죠. 이렇게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중강성은 새로운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된 시장이죠. 자, 이때 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공개되는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자,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가지고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죠.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이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또 획득할 수 없다. 4번 틀린 지문. 5번 틀린 지문이죠.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시장 가치가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 1번 개념 맞고요.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증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 개념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는 더 비효율적이고 불안전하는데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니까 틀린 질문.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불안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자,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우리는 정보의 가치, 이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와 정보 비용,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뭐한다? 일치.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를 한다면 우리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4번 정답 맨 끝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에 2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보와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가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를 뺀 값을 말하죠. 2번 맞고,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킨다라는 것은 정보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공개적으로 독점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비공개적 독점 밑줄 맞고,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비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4번 정답. 비가 들어가서 틀렸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을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문제 5번 지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원래 계산 문제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산 문제는 좀 요 21번은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에서의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 있는 지역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1년 후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을 경우는 4천만 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요구 수익률은 연 20%,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 40%다. 자, 확실성, 우리가 기업 도시로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1년 후,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 4천만 원.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 6천만 원, 기업 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 4천만 원.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 40%, 100%에서 40%, 0.4.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 100%에서 60%, 0.6. 자, 2,400 대줬더니 얼마? 4,800만.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했더니 1년 후 4,8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몇 프로? 20%, 0.2. 그리고 기간은 1년 후죠. 1서 1.2로 나눠주면 되죠. 1.2로 나눠줬더니 얼마죠? 4천만 원. 자,
4천만 원이고, 이제 확실성. 자, 1년 후에 기업 도시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우리가 얼마냐? 우리 6천만 원. 100% 확실하게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을 정보를 입수했었죠. 100%니까 1. 그리고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0%. 개발된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잖아요. 6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또 해줘. 1년 후에 6천만 원이 현재 얼마냐? 예? 1 플러스 우리가 0.2. 1 플러스 0.2에 우리는 1년 후니까 1승. 또 1.2로 나눠줬더니 5천만 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정보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는 아까 앞 시간에 우리가 앞 문제죠. 우리가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에서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주면 돼요.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5천만 원, 불확실성 4천만 원 뺐더니 구하고자 하는 것은 1,000만 원.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좀 빨리 풀려면요. 자, 이 빨리 풀려면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정보의 현재 가치. 이 지문을 빨리 풀려면은 우선은 어떻게 돼요? 요거거든요.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1 플러스 0.2의 1승에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 1 플러스 0.2의 1승에 얼마? 우리가 6천만 원 곱하기 우리가 0.4 그리고 4천만 원 곱하기 0.6 요거 4,800을 여기 나눈 거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가 같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0.1에 0.2에 20% 0.2에 1승 요 분모 같으니까 6천만 원에서 요걸 빼니까 얼마? 6천만 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가 있죠. 6천만 원이라는 공통된 숫자 곱하기 빼니까 1 마이너스 0.4 또 플러스 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또 4천만 원 곱하기 0.6이 되겠죠. 그럼 이 얘기 나오죠. 1 플러스 0.2의 1승. 그러면 여기에 0.6이거든요. 그럼 0.6 공통되는 걸 빼니까 얼마 나온다 하면요. 여러분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 토지 가치 6천만 원. 기업 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 토지 가격 4천만 원. 예? 4천만 원에 곱하기 뭐 0.6. 0.6은 뭐예요? 우리는 기업 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확률 요걸 곱해주면 나오죠. 그래서 2천만 원에 0.6 곱해서 1.02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항상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거죠.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 토지 가격에서 기업 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 토지 가격 뺀 것을 우리는 기업 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확률 0.6으로 곱해주고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요것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써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틀린 건데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 한번 볼까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연 10%고 대학에서 이전할 가능성은 50%다. 그러면 또 정보의 현재 가치 얼마?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 문제를 요거 한번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묻는데 1 플러스 우리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 0.1 0.1이고 몇 년 후 우리는 2년 후니까 이게 얼마? 제곱 1.1의 제곱인 1.21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 대학이 이전될 경우에 토지 가격은 3,630만 원,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605만 원. 자, 우리 이전될 경우는 3,630만 원. 자, 3,630만 원에서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 605만 원을 빼준 것에 우리가 확률을 가져. 이전될 가능성은 몇 프로? 우리가 이전될 가능성은 50%. 그럼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50%.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 50%. 요걸 해주면은 요걸 계산하면 정보의 현재 가치. 이렇게 빨리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요령을 알면은 구하는 요령을 알면은 요거 문제도 이렇게 빨리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에 정보의 현재 가치,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5쪽으로 갑니다. 26번 문제.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관한 정의로 틀린 것을 모두 그런 거 틀린 겁니다. 자, 중심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기능이 집중이 돼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가진 중심 지역을 중심지라고 합니다. 자, 재화의 도달 범위 보면요.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우리는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이라는 수요가 1이 아니라 0, 수요가 0이 될 때까지 이 지점까지 거리를 얘기하죠. 니은은 틀린 점은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말하고 최소 요구치 범위는 판매자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를 최소 요구치 범위. 맞죠? 틀린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권 분석 모형 원래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계산 문제가 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일리 이론과 그리고 허프의 모형이 원래 계산 문제로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